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 이슈부터 또 더불어서 국내 전망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은 뭐 통계적으로 최악의 달이다라는 네. 말로 시작을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참 9월의 첫째 주는 좀 공포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국외, 국내 다 모두요. 자, 다행히 좀 이번 주는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악재에서 좀 벗어나려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과매도권 좀 인식이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좀 안정감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공포감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안정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저희가 8월에 충격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의 데칼코마니가 아닌가 8월 달하고. 그래서 8월 또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 고용 보고서 충격으로 사실 이제 아래 공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AI 과잉 생산론,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9월도 첫째 주는 또 마찬가지였어요. 실업률 라든지 아니면 민간 뭐 고용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자 이게 또 공포감으로 또 변화가 됐는데 결국은 또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뉴욕 연준의 8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뭐 시장 전망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둔화된 게 다 나오다 보니까 다시 경기 지표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9월달에 첫째 주에 발생한 테일 리스크죠. 이런 심리적 불안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8월과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가 발표되고 연준의 어떤 이제 통화정책 피벗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안정화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 이제 11일하고 12일 날 CPI와 PPI 공개가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안정화를 준다 그러면은 9월 징크스가 좀 깨질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9월 달 급락폭에서 거의 한 지난달이죠. 8월 급락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만 하락한 후에 다시 이제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 8월 달 급락 폭에서 한 70% 수준에서 다시 이제 이제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시장이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좀 지루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면은 지금 IT라든지 빅테크 반도체 쪽은 일단 종목별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졌던 구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에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갖고 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지수가 결국 이제 박스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9월, 8월 달 같은 경우도 한 36.84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9 정도까지 지금 일단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12 정도 이 연초의 평균 수준까지는 안 내려와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지금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마치 8월에 그 경기 공포감과 AI 고점론 기억나는데 그때와 그 데칼코마니 정도로 좀 모습이 아니냐 할 정도로 9월의 첫째 주가 좀 공포감으로 지나갔다. 다행히 좀 안정감 쪽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이제 공포감보다는 안정감 쪽으로 CPI, PPI 공개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안정을 준다면 9월 증시는 그럼 전략 후강.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까요? 특히 이제 유가가 작년 8월에 비해서 올해 8월이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CPI가 아마 시장 전망치도 지난 7월 달에 2.9%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는 2.6%까지 둔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CPI, PPI 공개와 또 더불어서 추석을 보내고 오면 미국에서는 이제 FMC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논쟁이 있고 이제 빅컷이냐, 베이비 컷이냐, 뭐 0.25%포인트냐, 0.5% 베이스 포인트냐, 금리 인하 어떤 점을 좀 두고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50bp 빅컷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그것도 논쟁이고요. 필요성에 대한 그쵸, 논쟁도.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의 갭이에요. 한 300bp 정도 비정상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비정상이 있으면은 시장의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뭐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를 먼저 내린다든가 아니면 대선 기간 동안에 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이제 지금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금 금리가 인하가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이미 종결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고용지표 불안이 약간 발목을 잡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표가 새로 이제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경제 전망치도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를 본다면은 아마 지난번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6월달에는 5.12%였거든요. 이번에 5%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아마 3번 정도의 기준금리나 연말까지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도 지금 6월 달에는 2.1%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4.0%로 전망했는데 이건 충분히 지금 달성 가능한 지금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게 25bp냐 뭐 50bp냐 이거보다는 꾸준하게 점도표라든지 이런 거 수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갭을 꾸준하게 줄여가는 거 쉽게 해서 장기적인 추세로 금리 인하를 언급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있어도 시장은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뭐 3번, 4번의 금리 인하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 이후에 정말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네. 그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시장은 그걸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게 네, 보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드워치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9월 18일 25bp 인하 가능성을 한 66%를 보고 있고요. 비컷은 한 34%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5bp 이번엔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에 있을 이때는 한 추가로 25bp 내릴 가능성이 32%. 이때 비컷을 할 가능성을 50%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11월 달에 경기 둔화가 더 진행되면서 나올 수 있는 비컷 가능성을 좀 더 뒤쪽으로 두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라 네. 11월 달로 갈수록 경기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을 더 지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시작되고 경기 둔화가 뭐 스타트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11월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는데 그때 변동성 계속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미국의 대선 토론입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오전 10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한 3시간 가량 남았는데 일각에서는요. 누구든 누가 되든 한 명은 치명타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양자의 이제 정책적인 구분은 사실 명확해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부통령 같은 경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그대로 이어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미 한 번 4년의 임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정책이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책적인 구분을 갖고 지금 양자 간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지도가 나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이 TV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가 더 유권자를 끌 수 있는 언변을 제시할지가 사실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느 쪽이 나오든 일단 두 후보가 이제 공동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든지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방산 쪽은 이제 공동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은 양쪽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해리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헬스케어 쪽이고요. 트럼프는 이제 금융주라든지 리츠라든지 뭐 정유 이제 올드한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오늘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줄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빅하우스들은 차라리 캐시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줄서기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캐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양쪽 포트폴리오를 일부씩 담아가면서 시장을 해지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TV 토론을 보시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랫동안 독서를 주고받은 두 후보가 대면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누구도 한 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현재에서는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 어느 쪽에 좀 기울어지느냐에 대한 베팅보다는 공동 수혜주로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AI, 소비재, 바이오 헬스케어, 전력 그렇죠. 인프라, 네. 방산 쪽입니다. 오늘 빅테크 가운데서 다행히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과매도권에 접어들어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만 애플에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의 향방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종목별로 확실히 차별화가 이제 보여질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제 저가 매수 때문에요. 근데 애플 같은 이제 이런 빅테크들은 아마 이제 종목별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유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기 때문에 뭐 19조 원 쪽, 우리나라 돈은 19조 원이네요. 한 130억 유로니까 이것을 물어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작용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이폰 16 출시가 사실 9일날 있었는데 빅사이클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아닌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실망감에 좀 애플 관련주들도 국내가 좀 타격을 어제는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이나 돼야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주문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때 써봐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아이폰 이제 이 애플의 지금 단점이 중국 내에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4분기만 해도 21% 스마트폰 점유율을 네. 중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분기까지 해서 한 10%까지 떨어졌어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보다 뭐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네. 아니면 안어가 이렇게 좀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중국의 시장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라든지 링과 같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트 이제 이 IT 제품 세트로 이렇게 지금 연관되는 네. 트렌드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더블 폰 같은 게 미출시 됐거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향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사실 정부 규제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빅사이클을 올라면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크게 매출을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것은 한 분기 정도는 지나봐야 봐야 되겠다. 예, 그래 그렇게. 연말까지는 네. 보셔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시간상 네. 예, 마지막 전략 네.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앞에서도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이제 당분간 아까 이제 뭐 지수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간 선순환 스크를 본다면은 박스권으로 이제 갇힐 가능성이 좀 커졌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기승전결이 저희는 IT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IT는 계속 매수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금리나 수혜주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